예,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인물을 주목하기 전에 오늘 오전 오후 우리 증시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고개 푹 숙이고 돌아가신 분들 꽤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블랙 수요일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저도 주식시장 쭉 많이 봐왔습니다만 한때 이렇게 200 정도를 넘게 쭉 빠진 적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장중한 때 3,869까지 갔다가 뭐 국내 투자자들이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또 사들이면서 4,000 회복하면서 턱걸이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이 오늘 다 파란색이 되면서 오늘 국장 이래도 괜찮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2억 원 금융위원장 바로 밑에 있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어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제가 소개 한번 드리면 이분이 그분이었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예. 잘하셨습니다. 별로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빚 아주 싸게 빌려주니까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는데 저는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금융이 사회적 시스템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저는 정부 당국자가 지수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데 당연히 가능하고 지금 순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빚내서나 주식 투자할래 하는 B2 투자자도 좀 늘고 있대요.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이런 거는 좀 우려되는 면도 있으시죠? 예, 지금 들어갈까 나는 소외받았다 예, 이런 예. 이제 국민들 지금 만나면 주식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B2도 이제 그동안은 너무 이제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들으신 그대로예요. 이제 주식 용어 중에 레버리지, 지렛대를 써서 이제 빚내서 한번 투자 한번 해보자.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빚내서 투자는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최성 평론가님.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친구한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쳐요. 만약에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근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수장급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금융위 수장이 지금은 빚내서 주식 사도 될 때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건데 이게 과연 적절할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봤더니 우리 지금 주식 시장의 전체 총액 가운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34%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지금 외국인 돈이에요. 금액으로도 확인됩니다. 외국인 보유 시가 총액이 1,100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이 하루에 쑥 빠져버리면은 우리 개미 난리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빚내서 투자하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포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 용어인데 남들이 하면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소외된다는 그런 심리를 포모 심리라고 하는데 그런 심리도 지금 일정 부분 작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지 된다, 바보 된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그 거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 신용융자 잔고 즉 빚내서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주식시장 자료를 보니까 무려 지난달 말 대비 50%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지금 50%를 빚내서 투자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그럼 지금 3,900선이 무너져서 이렇게 지금 공포 심리가 오는 상황에서 빚내서도 투자를 해도 괜찮다? 앞으로 그 코스피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게 금융당국자의 말로 과연 가치 중립적인가? 그리고 정말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주관적 개입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도 되나? 라는 점에 약간 우려가 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부동산도 출렁거리는데 주식시장마저 무너지면 아마 우리 국내 경제 패닉이 올 겁니다. 그렇죠. 정부 여당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가 경쟁력 지수를 높이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게 그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 조언드리고 싶어요. 이 B2를 비교적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이 권대영 이 금융위 부위원장은 차관급이고요. 인물 설명을 좀 해드리면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낼 때 당시 아까 화면에 봤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6.27 부동산 대책 이 대통령부터 공개적으로 저 타운홀 미팅에서 칭찬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B2 발언 뭐 그 정도는 빚내서 투자해도 되지 않냐라는 취지의 얘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대통령 칭찬 몇 마디에 대출 규제 소신 벌었다. 국민의힘 또 아니 서민은 집값 대출 받고 출세하더니 집 사는 빚은 죄악이고 주식의 빚은 미덕이냐.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민 대출을 막았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그 국회의원들께서 말씀 주시면 됩니까? 서민 대출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민들이 집을 살 때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또 일정한 15억
뭐 주택 담보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6억까지, 뭐 10억 이내는 6억까지, 또는 이 대출 담보에 대한 LTV, BTV, BTI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적정한 규모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은 열어놨습니다. 예. 그런데 완전히 서민 대출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으로 모든 자금이 몰리는 대신에 생산적인 투자라고 하는 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장에 좀 옮겨가자, 그런 쪽으로 이 부분을 예. 좀 무게중심으로 옮기자라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가운데에서 저는 빚내서 집 사라 또는 빚내서 주식에 투자해라, 저는 그 두 가지 다 사실 맞지 않다고 예. 봅니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빚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들이 감당할 체력이 있는 상태에서 내야 되는 그럼요. 것이지 예. 그 이상을 내서 영끌하듯이 무조건적으로 빚을 내서 지금은 투자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예. 측면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만 이제 화두와 뉴스의 논란의 중심에 선 게 아니라요. 요즘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죠. 바로 박수현 대변인이 최고위원회 당시에 이제 기사와 속보에 코스피 4천 붕괴 이런 속보가 나오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흔히 숨고르기라고 하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던데 그런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상승하고 그런 등락을 반복할 텐데 다만 오늘 4천 이하로 일단 아침에 내려왔다고 해서 4천선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이 붕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 않겠습니까? 저 윤기찬 부위원장님, 장중환 때 제 4천선 붕괴 이런 표현도 국민들 증시 심리에 자극할 수 있으니까 쓰지 말라는 게 여당 대변인의 얘기예요. 계속 써왔던 건데 오히려 붕괴라는 단어를 써야죠. 그래야 심리적으로 주식시장도 위험하구나라는 국민들한테 어떤 경고를 주는 거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물론 이제 그 지수 자체를 5천 지수를 국정 과제로 사실상 선정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이 지수 자체가 뭐 경기의 선행 지수다. 근데 그것은 지금 같은 뜨거울 때는 아니에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생산적 금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산적 금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갖다 생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또 유상증자하지 않고 현재 구주를 거래하는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이 돈이 돌고 도는 거지 예. 이게 기업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마치 주식을 사면 그 주식에 들어간 돈이 기업의 자본금으로 들어가거나 예. 투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런 말씀도 오히려 국민께 붕괴라는 단어를 오히려 강조해서 이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주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뭐 다 주식도 좀 하시고, 저는 이게 단순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주식이 올라가는 게 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덕이 아니듯이 떨어지는 것도 다 민주당 때문이 잘못이 아닌데도 마치 코스피가 급락하고 안 좋으니까 붕괴라는 표현 쓰고, 이거에 뭔가 정권의 명운을 건 듯한 취지의 저 말이, 글쎄 이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빚내서 하라. 주식의 부양도 물론 충분합니다만 뭐 붕괴니까 붕괴라고 쓰는 건데 저것도 너무 뭐 심리 자극하지 말라는 표현도 저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요. 글쎄요, 일단 뭐 민주당에서 뭐 붕괴란 말을 쓰지 말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뭐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일단 주식시장 그곳에는 진영도 없고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여야를 나눠서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오늘 오전에 한때 급락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또 마감할 때는 4천선을 회복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이럴 때 붕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럴 땐 차라리 급락했다가 회복했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지 예. 붕괴라는 말은 사실상 뭐 펀더멘털이 무너졌다 이렇게도 자칫하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 경제, 특히 주식시장이 미치는 이제 국민적인 심리를 생각한다면 이런 예.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앞으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4천선 회복했으니까 안 쓴다고 하더라도 당시엔 좀 심각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주식 관련 얘기 뜨거운 감자긴 감자인 것 같습니다. 1위까지 짚어봤습니다.